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기가 연속 3일 하락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급락을 했는데 먼저 하락 원인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를 했던 거죠. 시장이 좋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미국은? 미국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랑 고용입니다. 금리 결정할 때. 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고용 시장도 뜨겁습니다. 이걸 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7월 30일 날 FOMC를 열어서 금리를 올릴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0.25냐, 0.5냐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많이 오른 데다가 달러로 바꿨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1,600원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환율 말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삼전 닉스입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두 개인데 이 쏠림 현상 굉장히 심해지면서 더군다나 곧버스 ETF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두 종목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매기가 집중되면서 두 종목이 빠지니까 전체 나스닥 시장까지 폭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쏠림 현상 이게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더군다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많이 몰렸죠. 어제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유상증자에게 나오면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7월 달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리밸런싱 이거는 뭐냐면요. 비중 조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종목을 담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합니다. 왜?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이 국민연금을 리밸런싱을 할 때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지분이 5% 이상 되면서 100% 이상 오는 종목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AI 인프라 종목들이 많아요. 반도체, 원전, SMR, 로봇, 전력 이런 종목들입니다. 삼성전기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낳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도 대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히든 종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박 대표가 어렵게 입수한 리포트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입수했냐? 박 대표가 예전에 리밸런싱 업무를 해봤어요. 증권사에서. 4대 증권사가 위탁 운영합니다. 삼성, 한투, NH, 미래. H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걸 해봤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이 증권사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오더가 나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뭘 사라 이렇게 플랜을 짭니다. 매도는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매수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입니다. 각각의 단계별 수량을 정합니다. 전기를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팔지, 추가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고환율입니다. 결국 이것도 쏠림 현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몰렸다가 급하게 오르니까 팔았습니다. 7월에 미국의 금리를 올릴 거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주범이죠. 쏠림 현상입니다. 두 종목의 돈이 다 몰리면서 빠르고 급하게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도 많아졌죠? 팔아서 달러를 바꾸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매도가 매도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ETF 곧버스입니다. 이건 정말 집중된 거죠, 돈이. 두 종목으로 ETF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심해집니다. 얼마 전에 금감원장이 후회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보시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 있죠? 세력들이 전자 팔아서 전기로 갔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이번 시장 하락에 큰 영향 안 받았습니다. 별로 안 팔아요, 외국인이. 기관은 또 매수로 돌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여기서 3분의 1 정도 물량을 매집합니다. 2단계는 지났습니다. 구간 매수까지 올라왔어요. 최근 시장에 빠졌을 때 오히려 구간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공매도가 진짜로 큰 변수입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은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400만 주가 넘는데 공매도로 친 가격에서 매도 단가 있지 않습니까? 2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강제 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빨리 사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주식을 샀다가 빠지면 손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가가 200만 원 넘어가니까 200만 원 밑에 때렸던 애들 있죠? 여기만 보더라도 390만 주입니다. 이 밑에 무조건 강제 상한입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먼저 외국인과 기관들 구간 매수까지 왔습니다. 저가 매수 단계는 이미 끝났어요. 물량 매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를 했는데 플러스 20% 이상 올랐습니다. 200만 원 밑에 때렸던 애들 강제 상한이 들어갑니다. 숏 스퀴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숏 스퀴즈 있지 않습니까? 강제 상한 들어가는 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제로 사는 거잖아요. 손절 매도했던 주식은 여러분 빠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매물이 털리면은 반대입니다. 숏 스퀴즈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스퀴즈가 끝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때 전기차 캐즘이라 해서 기관의 요기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전기차 캐즘. 그래서 한 다음에 빠지니까 쇼커버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에는 스퀴즈를 샀습니다. 시장가로. 주가가 300% 올랐다 급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스퀴즈가 끝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퀴즈는 강제 상한입니다. 사고 싶지 않지만 사야 돼요. 시장가로 사는 거거든요. 급등 나왔다가 나중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게 스퀴즈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딱 붙어 있는데 이격이 벌어지죠. 뺐다가 간다. 되돌리면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슈를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많은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770% 올랐다. 더 오른다. 왜? MLCC, FCBGA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는 원래 MLCC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예전에 뭐 부품이나 만드는 회사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실리콘 커패시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AI 칩에 들어갑니다. 왜? AI 칩은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치, 바로 그게 실리콘 커패시터입니다. 고성능 AI, 초고속 제어, AI 가속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삼성전기, 바로 FCBGA 기판 기술과 실리콘 커패시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패키지로 팔리거든요. 고속 제어, 에너지 효율, 신뢰성. 얼마 전에 빅테크와 1조 5천억짜리 수주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쟁력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AI 인프라 핵심 종목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닝이 반도체 유리 기판의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전기의 경쟁력, MLCC, 실리콘 커패시터, 그 다음에 FCBGA 기술, 또 하나가 뭡니까? 유리기판입니다. LG 이노텍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코닝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할 거라 얘기가 나왔죠? 전기와 이노텍. 기판이 유리기판입니다. 왜 유리기판을 쓸까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여러분 열에 약합니다. 열에 강한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칩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는 여러분 삼성전자의 부품이나 대줄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중심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전자 이후에 전기가 갈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기 못지않죠. MLCC 앞에서 영업이익이 3조까지 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한계를 넘었다. 커패시터. 이게 핵심 기술이죠. 기존의 MLCC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로 AI 칩에 들어갑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장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AI 사이클, 신수혜주는 뭘까요? AI는 멈추지 않는다. 반도체가 독주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전력. 그 다음에 뭡니까?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 AI가 실제로 기판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물리적 기계와 AI를 연결해준 기판. 이게 중요합니다. AI가 들어가는 드론, 자동차, 배, 뭐 자율공장, 공장 같은 것들. 이 모든 거에 기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FCBGA 기술, 그 다음에 실리콘 커패시터, 핵심 기술이죠. 두 번째, 코닝이 한국에 기판에다 투자하겠다.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MLCC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실리콘 커패시터, 삼성전기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타겟은 전력이나 기판 같은 후공정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이제는 전력, 후공정, 패키징 기술, 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옮겨졌다는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에서 전기로. 다는 아니지만 이동을 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공매도 때문입니다. 스키즈가 들어왔고 반드시 이격을 좁히는 조종이 나오게 됐습니다. 스키즈가 끝나게 되면은. 주봉이죠? 정말 예리하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큰 조정 없이 갔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 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는 진짜 적절한 매수 타점입니다. 전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예리하게 올라왔는데 이 월봉을 보잖아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박이 한번 터졌죠. 모든 주식은 동일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8년 이상 매집했어요.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10배? 11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전기가 지금 여러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장주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최근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 문제로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고환율, 두 번째 쏠림 현상, 세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곧버스. 이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요, 고환율 문제는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환율 꺾입니다. 쏠림 현상도 지금 서서히 완화되고 있어요. 리밸런싱은 악재 아닙니다. 비중 조절이 끝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삼성전기가 7, 8월 달 안에 굉장히 큰 박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박 대표가 삼성전기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개됩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삼성전기 대응 전략 010-3158-8575 전기하고 알러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어요. 105명이나 입장 요청이 들어왔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아요.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LS 일렉트릭에서 삼성전기를 바뀌는 것 뿐입니다. 010-3158-8575 문자로 전기라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월달 삼성전기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리밸런싱입니다. 10% 나왔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배 넘게 올랐어요. 당연히 비중은 줄입니다. 과연 고가 매도에서 몇 주나 줄일 생각이고,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매매 플랜 확인하시고요. AI 인프라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히든 종목도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편입하시고요. 미리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전기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전기 리포트가 있죠?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전기는 문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연금 리포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연금 리포트랑 전기 리포트는 같이 보내드릴게요. 삼성전기 비중을 10%에서 과연 얼마나 줄일지, 어느 정도 가격에 팔 것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리밸런싱 리포트를 보고 전기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었거든요. 두 개는 같이 보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히든 종목들도 잊지 마시고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가 여러분 매집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변수가 생겼잖아요. 지금 시장에. 그죠? 오늘 좀 올라가다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7월 30일입니다. 이 전후에서 환율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차피 결정이 되면 빠집니다. 두 번째, 쏠림 현상. 이번 조정을 통해 이게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세 번째, ETF 곧버스. 이것도 물량 많이 털렸죠. 네 번째,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당분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세가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박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스는 확대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100%를 다 들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50%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신호 대드리면서 타점, 시나리오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문자 신호도 드리고요. 리포트 안에 예상 타점과 시나리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는 여러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7월 30일 전후까지. 0.25냐, 0.5냐.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외국인은 주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 팔아야 돼요. 더군다나 달러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16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단 이게 좀 잡혀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고환율이라는 거. 그죠? 7월 30일 연준에 FOMC가 있습니다. 두 번째, 쏠림 현상 심해졌죠. 이게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 완화되면 최근에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전기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에서 패키징 쪽으로 AI 인프라 다른 종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ETF 곧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거 손실 많이 났습니다. 손절 나왔어요. 마지막에 리밸런싱입니다. 악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반등 다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50% 비중을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그 다음에 문자 신호까지. 그리고 연금 리포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비중이 10%입니다. 국민연금, 삼성전기가 얼마나 줄일지, 추가되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미리미리 여러분 그것도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 계좌 보시면 흐뭇하시죠. 근데 주식은 여러분 평가손익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주식해 보니까 주식은 중요한 게 실현손익이에요. 팔아야 내 돈 되는 겁니다. 전기가 앞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누르는 세력과 받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환율 리스크, 쏠림 현상 리스크, ETF 리스크, 리밸런싱 리스크. 하지만 워낙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를 차세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문자 신호, 그 다음에 리밸런싱 리포트, 연금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